자, 초보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여러 가지 장세가 있습니다. 무지성 상승장, 올해 1월, 올해 솔직히 말하면 뭘 사도 오른다, 원숭이가 사도 수익 나는 날. 이 코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장세가 있는데, 이 장세가 지금 여러분이 느낄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장세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양한 장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인지 모르고 똑같이 매매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지성 상승장이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요. 그냥 원숭이가 사도 오르고, 그리고 다트를 던져서 내가 코인을 찍어도 올라가는 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2월 달에 코인을 시작했는데 2, 3, 4월에 손해가 발생했다. 만약 2, 3, 4월에 벌고 5, 6월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오케이. 근데 2, 3, 4월에 내가 손해가 발생해서 원금을 까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코인 하는 걸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잘못하고 있거나 혹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싹 뜯어 고치실 정도로 개조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잃으면 안 되는 장이에요. 그럼 이때는 뭘 사냐? 선물 아무거나 해도 돼. 자, 이때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특징, 호프가 너무 붙어서 선물로 할 돈을 보내기가 힘들어짐. 반대로 해외에서 돈 벌어서 국내로 들어오면 보너스 20% 개꿀.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도 며칠 존버하거나 물타면 수익으로 급 전환함. 이런 특징이 있어요. 즉, 이 여러분들이 2월에서 4월 달에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려도 내가 며칠만 존버하면 물타면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탈출시켜 주잖아요. 왜냐면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코인을 사주니까. 그래서 이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려도 며칠 존버하면 오르던데? 이러면서 5월달, 6월달에 개기다가 원금 반토막 나고 리플 2,500원에 내가 샀는데 며칠 계속 떨어지길래 이제 반등할 거야. 그래서 1,800원, 1,700원에 물 탔다가 1,500원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손절 라인 놓치고 지금까지 오셔서 마이너스 70%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시드가 고점에 다 물려버려서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때 배우신 분들은 아마 요게 굉장히 큰 5월달에 6월달에 단점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두 번째, 대폭락장, 급조정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언제냐면 올해 5월 초라고 하겠습니다. 5월 중순. 자, 이렇게 하고, 사실 그리고 약세장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약세장 하락장은 7월 중순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2021년 장을. 그러면 대폭락장은 뭐냐? 뭘 해야 돼요? 대폭락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폭락장도 현물, 선물 둘 다 해도 됩니다. 대신 추세 매매가 아니라 역추세 매매. 특징, 여기 보시면 이때는 모든 코인이 가끔씩 한번 마이너스 40%, 특정 코인이 아니라 모든 코인이 마이너스 막 40%씩 찍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사놓고 며칠 존버하면 무조건 회복합니다. 이게 하루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이너스 40%까지 꼬꾸라집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현금을 잘 들고 있어야 돼서 현금을 들고 매수를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리고 20% 내외로만 단타 칠 것.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랑 달라요. 그리고 물려도 존버하면 안 돼요. 물리면 손절과 순환매로 최대한 빠르게 최소한의 피해로 탈출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폭락장에선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하거나 아니면 다음 바닥이 올 때 순환매로 최대한 빠르게 몰빵해서 탈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탈출하기 정말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약세장 하락장,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절대 현물하면 안 돼요. 특징, 이 말씀 찍는 그리고 몇몇 굉장히 위주로만 폴핀이 와서 먹기가 힘든 현물 장을 펼쳐집니다. 자,
자,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올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잘 보시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 찍은 코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반짝했던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 손 아시는 분 손. 6월달에 반짝했던 코인 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가 3,500원에서 5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6월 중순부터 세력이 엑시 인피니티 집중적으로 펌핑했죠. 왜냐? 동남아에서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호재였어요. 동남아에서 실제로 하루에 내가 버는 금액보다 엑시 인피니티 게임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막 핸드폰 6개씩 돌려가면서 작업장 돌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코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엑시 인피니티의 수량이 몰리다 보니 개미들이 그쪽에 다 몰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무지성 상승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작살났죠. 네, 다 작살났죠. 다른 코인들은 대부분 작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자, 현물 알트들이 박살이 났는데 현물 알트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나는 세력이 선택하는 코인이 뭔지 알 수 있어. 나는 니네가 픽한 코인들 다 맞출 자신 있어. 이렇게 해서 현물 하시는 분들이면 뭐 오케이. 근데 대부분 다 틀립니다. 저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가 5만원 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선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예 안 하고 쉬어도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선물하기도 싫고 현물하기도 싫어. 그냥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을 잃고 반등장을 놓칩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반등장이 왔을 때 놓쳐요. 반등장이 왔어요. 반등장은 현물, 선물 다 해도 돼. 그래서 현물, 선물 다 해도 됩니다. 반등장도 마찬가지로. 특징 뭡니까? 저점 찍고 굉장히 오랜 기간 천천히 오르는 척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반등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바닥을 기어 올라가. 즉 존버에 강한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장기 시장. 자, 이게 이겁니다. 이 특징은 저점을 찍고 한 2, 3주 이상을 한 달까지도 굉장히 천천히 바닥을 다지면서 아주 안 보고 그냥 있으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그걸 사려고 그러면 못 사겠어.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거의 없고 매수력도 거의 없어서 막상 사려고 하면 못 사겠는데 안 사고 며칠 뒤에 보면 막 20%씩 올라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래서 분명히 슬슬 올라갈 것 같아서 사려고 하는데 막상 보면 거래량도 없고 매수벽도 없어서 사기가 좀 꺼림칙한데 안 사고 한 며칠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10% 20%씩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 빡치게 만드는 장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트가 무지성 상승을 시작하고 안 올랐던 코인들이 점점 순환 펌핑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사기 너무 늦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세를 잘 익히셔서 이런 상승장이 이런 장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이런 상승장을 잘 보셔서 지금 내가 어떤 장세의 한복판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스위칭을 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약세장 하락장에서만 선물만 하고 현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외에는 현물 선물 다 해도 됩니다. 대폭락장에서도 현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추세 매매가 아니라 역추세 매매로 반등해서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등장 다음에 어떤 장이 펼쳐지나요? 당연히 조정장이 오겠죠. 반등이 오면 무조건 조정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반등이 왔을 때는 다음 조정은 언제 올까를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7월 21일 날 저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45K까지 3주 동안 쉬지도 않고 올라왔어요.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긴 했지만 뭐 한 3,000불 정도 살짝 조정이 있긴 했는데 8월 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근데 그거 빼면 거의 15,000불, 16,000불 이상을 끌어올렸습니다. 업비트 알트코인들 거의 뭐 2배씩 오른 코인들도 있고요. 뭐 많게는 몇 배 이상, 뭐 3, 4배도 오른 코인도 있죠. 많게는.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약세장, 하락장을 지나서 반등장이라고 하지만 반등장에서도 거의 뭐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장 초입이어서 올해 연말까지 쭉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반등장의 클라이막스일 것인지 아니면 반등장 초입일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것까지는 맞힐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투자 스타일이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반등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계장을 차릴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들 여러 개 매수해가지고 그냥 무지성 존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반등장이 초입이었으면 그분은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반등장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다. 그러면 그분은 퇴학당하는 거겠죠.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왜냐면은 떨어졌을 때 아래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 같으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등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고 약세장 하락장 혹은 대폭락장이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움직일 예정입니다. 전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막상 상승장이 오면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께 말하지만 저는 상승장이 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신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면 잃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뭐 막 마이너스 뭐 몇 억씩 찍으시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현물 보시면 마이너스 10억 막 이렇게 찍으시는 유튜버들 있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절대 안 찍죠. 대신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에 여러분이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